70세의 성민호 회장은 성황그룹의 총수였습니다.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호텔업까지 손을 뻗은 대기업의 수장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엔 늘 아픈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30년 전 잃어버린 딸 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30년 전 민호는 지금처럼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아내 정미영과 5살 된 딸 성민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큰 공사 계약이 잘못되면서 회사가 위기에 빠졌어요. 자재비가 급등하고 인건비는 밀리고 하청업체들한테서는 독촉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술만 마셨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거든요. 아내 미영과의 사이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당신은 가족보다 사업만 중요한 것 같아요. 미영이 소리쳤어요. 지금 가족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민호도 지쳐서 화를 냈죠. 이런 다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어린 민희는 부모의 싸움을 보며 무서워했어요. 엄마, 아빠는 왜 화내요? 하고 물어보면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꼭 안아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좀 시간을 갖자고요. 당신도 정신 좀 차리고요. 미영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술에 취해서 가고 싶으면 가라. 고 소리쳤지만 속으론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어요. 친정에서 지내던 미영은 딸을 데리고 가끔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달려온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미영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행히 민희는 엄마가 밀쳐서 큰 부상은 피했습니다. 갑작스런 딸의 죽음에 친정 어머니는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손녀 민희를 돌봐야 했죠. 민호는 장례식에서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희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딸을 잃은 충격으로 치매 증상이 시작된 거였죠. 기억력이 떨어지고 종종 민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희예요. 아이가 말해도 할머니는 누구야? 여기 왜 왔어? 하며 혼란스러워했어요. 결국 친척들이 모여서 상의한 끝에 민희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민호는 사업 실패로 인한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서 제대로 딸을 찾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가끔 친정의 안부를 물어봤지만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들었죠. 민희가 맡겨진 어린이집은 작은 시설이었어요. 원장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급식비를 빼돌리고 교사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결국 감사해서 이 사실이 발각되어 어린이집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혼란한 상황에서 민희의 행방이 묘연해진 거예요. 원장은 이미 도망간 후였고 민희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연락이 왔을 때 민호는 충격에 빠졌어요. 민희가 없어졌다고요? 급하게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설탐정까지 고용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당시 민호는 빚에 쪼들려서 제대로 된 수색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딸을 잃어버린 민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워서 딸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한편 행방불명되었던 민희는 여러 보육시설을 전전하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설에서는 이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었어요. 본명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수연 자신도 어린 나이에 겪은 충격으로 과거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많아서 개별적인 관심을 받기 어려웠고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밝은 성격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18살이 되어 사회로 나온 수연은 독립해야 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청소일부터 시작했지만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때문에 직원들이 좋아했습니다. 수연아, 손님 응대도 배워볼래? 선배 직원이 제안했어요. 수연은 적극적으로 배웠습니다. 외국어 공부도 혼자서 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익혔죠. 몇 년 후 수연은 정식 직원이 되었고 뛰어난 서비스 마인드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고객들은 수연의 세심한 배려와 완벽한 서비스에 만족했어요. 이 직원은 정말 특별하네요라는 칭찬을 자주 들었습니다. 32살이 된 지금 수연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수석 컨시어지가 되어 있었어요. 호텔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한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진짜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가끔 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아가 잘 자라. 따뜻한 남자 목소리였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성민호 회장이 계열사 호텔들을 둘러보는 정기 시찰이 있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도 그중 하나였죠. 평소 같으면 총지배인만 응대했겠지만 이날은 수석 컨시어지인 이수연도 함께 나서게 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수석 컨시어지 이수연입니다. 수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민호 회장의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익숙한 기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죠.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민호 회장이 대답하면서도 계속 수연을 바라봤어요. 수연의 말투, 자세,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호텔 시찰이 진행되는 동안 수연은 완벽한 안내를 해주었어요. 각 층의 시설 현황부터 고객 만족도 통계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현재 객실 점유율이 85%이고 고객 재방문율이 70%입니다라고 정확한 수치까지 제시했죠. 민호 회장이 더욱 놀란 건 수연의 언어 실력이었어요. 마침 외국인 투숙객이 문의를 해왔는데 수연이 유창한 영어와 중국어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전문적이네요라고 칭찬하자 수연은 겸손하게 고객님들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시찰 중에 민호 회장이 발견한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집중할 때마다 왼손으로 목 뒤를 살짝 만지는 버릇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 잃어버린 딸 미니도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 없어.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수연이 업무를 보면서 작은 소리로 흥얼거리는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바로 30년 전 어린 딸에게 들려주던 자장가였거든요. 혹시 그 노래 어디서 배우셨나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연은 잠깐 멈칫하더니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라고 대답했어요. 며칠 후 성민호 회장의 며느리 박유진이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남편 준석이 회사에서 상무로 승진하게 되어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거든요. 유진은 이 파티를 성대하게 치르고 싶어 했어요. 성한그룹 며느리의 체면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파티 준비는 누가 담당하나요? 유진이 프런트에서 물어봤습니다. VIP 고객님이시니 저희 수석 컨시어지가 직접 담당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유진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수연이 유진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축하 파티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중한 인사였지만 유진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수연이 자신보다 젊고 예뻐 보였거든요. 게다가 완벽한 매너와 품위까지 갖추고 있어서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파티는 언제 열 예정이신가요? 수연이 일정을 확인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예요. 손님은 대략 5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유진이 답하면서도 수연의 말투와 자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메뉴는 어떻게 구성할까요? 수연이 메뉴판을 펼쳐 보였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 등 다양한 옵션이 있었어요. 유진은 일일이 까다롭게 따졌습니다. 이 음식은 너무 평범하지 않나요? 좀 더 특별한 걸로 해주세요. 수연은 참을성 있게 대응했어요. 그러시면 셰프 특선 메뉴로 구성해 드릴까요? 신선한 재료로 당일 특별히 준비하는 코스입니다. 하지만 유진의 요구는 끝이 없었죠. 꽃장식부터 테이블 세팅, 심지어 웨이터들의 유니폼 색깔까지 일일이 지시했어요. 아, 그리고 회장님께서 참석하시나요? 수연이 준비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해외 출장 중이라 참석 못하실 것 같아요라고 유진이 대답했어요. 사실 민호 회장은 일본 출장을 갔는데 중요한 계약 건으로 파티 당일까지는 돌아올 수 없을 예정이었거든요. 유진은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음료수도 일반적인 것 말고 프리미엄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케이크는 3층으로 위에 금박 장식도 넣어주고요. 수연은 모든 요구사항을 꼼꼼히 메모하면서 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유진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제대로 준비 안 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저희가 누군지 알죠? 성한그룹 며느리라는 지위를 내세우며 압박을 주었어요. 수연은 이런 고객들을 많이 상대해봤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파티 당일 오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민호 회장의 출장 일정이 하루 앞당겨져서 오늘 저녁 비행기로 귀국한다는 거였어요. 원래는 파티 다음날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계약이 예상보다 일찍 성사되었거든요. 회장님이 오늘 오후 6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비서가 급하게 연락을 취했어요. 민호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호텔로 와서 30분 정도만 얼굴을 비추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며느리가 주최하는 파티에 너무 오래 있으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한편 호텔에서는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수연이 직접 연회장을 점검하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꽃장식 배치부터 테이블 세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유진의 까다로운 요구사항들도 빠짐없이 반영되었죠. 오후 5시쯤 유진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화장과 헤어스타일링을 마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준비 상황은 어때요? 유진이 수연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수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무언가 트집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테이블 간격이 너무 좁지 않나요? 그리고 조명이 좀 어둡네요. 사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유진은 계속 불만을 표시했어요.
수연은 즉시 스태프들에게 지시해서 테이블 간격을 조정하고 조명을 밝게 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회사 임원들과 부인들, 그리고 유진의 친구들까지 화려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진은 성황그룹 며느리로서 당당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파티가 한창일 때쯤 민호 회장이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온 터라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아들의 승진 축하를 해주려는 마음으로 왔어요. 로비에서 발레 파킹 서비스를 받는데 유진이 마침 밖에서 늦게 온 손님을 마중하러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 회장은 며느리가 발레 파킹 직원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차 조심히 주차해요. 긁히기라도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평소에도 유진의 갑질 성향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목격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파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과 화려한 분위기에 만족해하고 있었어요. 유진도 주인 역할을 톡톡히 하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수연은 연회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티 중반쯤 유진이 갑자기 수연을 불렀어요. 이것 좀 와봐요. 큰 소리로 부르는 바람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수연이 급하게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디저트가 아직 안 나왔네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진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사실 디저트는 메인 요리가 끝나고 나서 제공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어요. 아직 메인 요리를 드시고 있는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직 메인 요리 시간이라 디저트는 조금 후에 서빙될 예정입니다라고 수연이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디저트를 추가로 내놓으라고요. 손님들이 원하고 있어요.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실 아무도 디저트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유진은 트집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수연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네, 바로 주방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만 추가 디저트 준비에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는 이미 예정된 디저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추가 주문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30분이요? 지금 파티 끝나가는데 30분씩이나 기다리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슬슬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당황스러웠지만 프로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최대한 서둘러서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디저트로 대체해서 빨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주방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연이 대안을 제시했지만 유진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VIP 고객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진의 갑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커서 연회장 전체에 들릴 정도였어요. 수연은 깊게 숨을 쉬며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방장과 직접 상의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편 민호 회장은 연회장 입구 근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무례한 행동에 점점 화가 나고 있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제 연회장에 있던 모든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연은 최대한 조용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지만 유진은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면서 VIP 고객 담당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유진이 손가락질까지 하며 수연을 몰아세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황에서 수연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직접 주방장님과 얘기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이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사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제대로 일 좀 해보라고요. 그 순간 유진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수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와 함께 수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연은 얻어맞은 뺨을 손으로 감싸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바로 그때 연 회장 입구에서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민호 회장이었어요. 며느리가 직원을 때리는 장면을 정확히 봤거든요.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회장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뺨을 감싸고 있는 수연의 목 뒤였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목 뒤가 보였는데 거기에 작은 별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민호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30년 전 잃어버린 딸 미니만의 특별한 표시였거든요. 우리 딸만의 별표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던 그 점이었어요. 아내도 미니만의 특별한 별이네라고 했었죠. 설마 저 아이가 내 딸 미니인가?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묘한 친숙함, 왼손으로 목을 만지는 습관, 자장가, 멜로디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여전히 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전문가답게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호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큰 걸음으로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모든 손님들이 회장의 등장에 놀랐습니다.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유진도 깜짝 놀라며 인사했지만 회장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당장 나가요. 성민호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봤습니다. 유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신지. 직원을 때리는 며느리를 둘 수는 없어요.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연 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손님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서는 황급히 연 회장을 빠져나갔어요. 민호 회장은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수연은 여전히 뺨을 감싸고 있었지만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회장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하나둘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너무하네요. 저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요. 직원분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파티는 그렇게 어수선하게 끝났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서 회장은 호텔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인사팀장도 함께 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지배인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수석 컨시어지 이수연 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회장이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지배인은 조금 당황했지만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사팀장이 파일을 가져오는 동안 회장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목 뒤에 별 모양점.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느꼈던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묘한 친숙함, 습관, 자장가까지. 인사팀장이 돌아와서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수연 씨는 32세, 서울 출생이시고요.
보육시설 출신이십니다. 가족관계는 불명입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회장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어요. 나이도 맞고 보육시설 출신이라는 것도 일치했거든요. 더 자세한 정보는 없나요? 어떤 시설에서 자랐는지, 언제부터 호텔에서 일했는지 회장이 더 물어봤습니다. 팀장이 파일을 뒤적이며 설명했어요. 여러 시설을 거쳐서 정확한 기록이 부족하고요. 18살부터 호텔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더욱 확신이 섰어요. 모든 것이 딸 수연의 상황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혹시 호텔에서 사용한 컵이나 물건 중에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배인이 이해하고는 연회장에서 사용하신 커피컵이 있습니다. 아직 치우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회장은 그 컵을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소중하게 포장했어요.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찾고 있던 딸을 드디어 만난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과 혹시 착각일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급하게 DNA 검사를 부탁하고 싶은데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병원에 도착한 회장은 자신의 혈액 샘플과 함께 수연이 사용한 컵을 건넸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이틀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여러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이틀이 회장에게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수연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어요. 한편 수연은 평소처럼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뺨에 멍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아직 아팠어요. 동료들이 걱정해서 괜찮아? 너무 심했어라고 위로해줬지만 수연은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민호 회장이 자꾸 생각났어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VIP 고객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왜 회장님을 보면 마음이 편해질까? 수연도 모르는 혈연의 끌림이었겠죠. 이틀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회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입니다. 거의 확실한 부녀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장의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확실한 건가요? 네, 여러 번 검사해 봤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병원장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딸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리워했던 미니, 아니, 지금의 이수연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회장은 기쁨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딸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내가 뭘 한 거지. 회장은 자책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으니 앞으로는 부족했던 아버지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민호 회장은 수연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말하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며칠 동안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수연 씨, 저와 개인적으로 얘기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회장이 호텔에 다시 찾아와서 제안했습니다. 수연은 조금 의아해했지만 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회장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일임을 직감했거든요. 호텔 내 조용한 라운지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은 가지고 온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보시겠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읽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왜 제 검사 결과가 친자관계 확률이 99.99%라는 뜻입니다. 수연 씨, 아니 미니야. 당신이 제 딸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의 딸일 리가. 말도 안 돼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충분히 자랑스러운 제 딸이에요. 회장은 가지고 온 또 다른 봉투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가족 사진이었어요. 어린 수연이 아빠 품에 안겨서 웃고 있는 모습, 엄마와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등이 있었죠. 이게 5살 때 당신 모습이에요. 우리 가족이었던 시절 말이에요. 수연이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렸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아빠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당신 어머니 정미영이에요. 회장이 아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당신을 잃어버렸고요. 30년 동안 찾고 있었어요. 수연의 기억 속에서 어렴풋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품, 자장가 소리, 그리고 우리 수연이라고 부르던 목소리. 아, 그래서 그 자장가가 익숙했구나. 수연이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제가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예요. 당신이 잠들 때까지 계속 불러줬죠. 회장도 그때를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목 뒤에 있는 별 모양 점도 기억해요. 엄마가 우리 수연이만의 특별한 별이라고 했었거든요. 수연이 무의식적으로 목 뒤를 만졌어요. 이 점 때문에 저를 찾으신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말투, 습관, 모든 게 우리 딸과 닮아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인가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내 소중한 딸이에요. 잃어버린 지 3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난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아빠. 수연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회장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회장이 계속 사과했어요.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수연도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게요. 그동안 못해준 것들 다 해줄게요. 회장이 다짐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기뻐요. 그동안 늘 혼자였거든요. 며칠 후 회장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서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아들 준석은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어요. 누나가 생긴 거네요. 정말 신기해요. 어릴 때 누나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준석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유진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때렸던 직원이 신우이였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거든요. 게다가 갑자기 나타난 신우이가
상속 서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계산도 있었어요. 유진아, 내 딸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유진은 어쩔 수 없이 수연에게 사과했어요.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는 아니었죠. 수연은 관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때 상황이 이해돼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하지만 유진과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수연은 법적으로 이수연에서 본명인 성민이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성황그룹 상속자 신분을 회복했어요. 언론에서도 30년 만에 찾은 성황그룹 상속녀라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빠, 저는 계속 호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다만 이제는 성황그룹 일원으로서 더 큰 꿈을 펼쳐보는 게 어떨까? 회장은 딸의 뜻을 존중해서 호텔그룹 부사장으로 임명했어요. 호텔업계 최연소 여성 임원이 탄생한 거죠. 민희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성황그룹의 자본력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민희가 부사장 사무실에 앉아 말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성황그룹을 더 크게 키워보자. 6개월이 지난 후 민희는 아버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부산과 제주도에 새로운 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이었죠. 민희의 현장 경험과 회장의 사업 감각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딸이 있으니까 일이 더 재밌어지네요.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아빠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어릴 때 못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야 느끼고 있어요. 직원들도 민희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부사장님은 정말 현장을 잘 아세요. 이론만 아는 분들과는 달라요. 민희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아버지와 딸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희야, 행복하니?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어요. 우리 딸 자랑스럽다.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말이야. 회장이 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아빠 덕분에 꿈을 더 크게 펼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 두 사람의 앞에는 더욱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들로 그 공백을 채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